공격 또 공격. 육군 불무리 부대. 1953년 부대 창설 이래 조국 통일의 선봉을 지켜온 최정예의 공격 부대.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은 실전에서의 피 한 방울이다. 최정예 교육 훈련 부대. 막강 기계화 부대가 여기에 있다. 수도 서울은 우리가 지킨다. 육군 불무리 부대. 바로 이곳 육군 불무리 부대에서 조국을 위해 젊음과 열정을 불태웠던 불무리 부대 예비역 용사들. 이들이 바로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TV 내만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공격. 바로 네, 안녕하십니까. TV 내만 신고합니다. 이번 주의 주인공은 전통에 빛난 육군 불무리 부대 예비역 여러분과 현역 여러분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군사 전문가 이용식 씨. 네. 불무리 부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불무리 부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옛날에 호랑이를 사냥할 때 예. 그 동네 주민들이 이 횃불을 무리지어서 들고선 호랑이를 공격했어요. 네. 그것처럼 적들을 공격할 때 이 네. 부대에서는 횃불을 들고 불을 들고 무리지어서 공격한다고 불무리 부대. 아무래도 설명에 무리가 좀 따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양승수 병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에는 달무대가 있고 불에는 불무대가 있듯이 예. 밝고 환하게 조국을 비춰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달에는 달무리, 불에는 불무리? 예. 그럼 제 몸에는 살무리가 있겠네. 자, 벌써 30년 전에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그 현장을 가보고 싶었답니다. 다녀온 얘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선배가 간다. 불처럼 타오르는 청년의 사나이들. 불무리 용사들이 다시 돌아왔다. 뜨거운 후배들의 환영. 선배들의 가슴엔 추억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다. 대대적인 환영이네요. 30만에 첫 부대 오니까 부대가 잘해서 좋습니다. 다시 한번 국무부 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역 같아요. 30년 만에 입어본 군복. 마음은 이미 불무리 용사로 돌아온 예비역들이건만 지난대로 가도 32년간 앙상한 뼈대로만 남아있는 그때 그 내무반에서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옮겼군요. 우리가 오늘 참 잘 왔어. 안 그러면 못 보는 거야, 영원히. 이병원도 하나도 없고. 지금은 신막사로 다 옮겼지. 상전벽해라는 말이 절로 실감나는 자리이다. 검은 신에 잡히고 요거는 구형이었어. 그렇지. 그런데 오늘 보니 그런 장비가 하나도 없어. 완전 이게 자동인데 보여줄란지 모르겠어. 우리가 오늘 그 대단한데 가가지고 옛날 물건을 찾으러 왔다. 내 나라. 좋아. 내 나라. 가자. 무기도 바뀌고. 세수는 세부대에 그렇다면 예수는 옛부대에 담아야 제맛일까? 예비역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155mm 곡사포. 옛날에 쏘던 거. 군가는 뭐니 해도 진짜 사나이가 최고. 자동화 현대화된 최신의 장비. 비교. 현역 불무리 용사들이 자주포 시범에 나섰다. 비교. 저것도 자동으로 저렇게 한대요. 관계라니까 그 준비 1초도 안 걸리겠어. 1초도 안 걸려. 네, 선임하다. 현대전은 속도전 그리고 화력전. 요즘 거. 옛날 거 해보겠다 이거예요. 옛날 거. 되돌아온 군기의 복창소리 왕성하고 후배들에게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예비역. 선배들의 155mm 포방열. 손발이 척척 맞는 예비역들인데 과연 옛 실력이 살아날까? 그래도 잘하네요. 영중이다. 역시 노력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네.
뜨거운 전후의 현장. 선업의 정이 피어나는 불무리 목욕탕. 선배님 먼저, 후배님 먼저. 예. 극장식. 참 목욕탕에서 많은 것을 하십니다. 아니 콧바람으로 저걸 불어요? 아니 저게 뭐예요? 아 입으로? 이어지는 선배들의 노래 한마당. 흥겨운 노래 따라게 불무리 용사는 하나가 된다. 울고 넘어야 하는 건 박달재만이 아닐 생으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불무리 진흙 유격 훈련. 아이고, 차라리 천둥산 박달재가 더 쉽겠네 그랴. 빨리 갑니다. 빨리. 빵입니까? FM 조교의 시범. 아주 쉬워 보이는데. 그렇다면 나도 조교처럼 하려고 했는데. 좋아하긴. 아니 마음 안 되네. 이야 정말 마음 따로 몸 따로. 손 놔, 손 놔. 손 놓으면 역시 안 되는군요. 아이고. 돌아서다가. 얼차려. 군기 빠진 추워. 예비역들에겐 한탄 강물이 최고. 3월의 강물은 얼음처럼 차갑기만 하고 군기 빠진 예비역 이젠 너까지 빠질 지경이다. 어럴. 옛날 생각나셨겠어요. 세월을 거슬러 가기가 참 어렵네요. 네. 동백이 나간다 이긴다. 국자와 차이 악순이 서우다 분명히 이긴다. 전공은 나간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 가볍게 현역 첫승. 못 차고. 체력이 안 되면 노련함으로 1대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 죽고 나 살자. 넘게 전법으로 승부는 먼저. 저게 제일 편안한 거예요.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마침내 현역의 승리. 불무리 부대의 불패정신을 보여줬다. 태양처럼 뜨거운 전외로 조국을 위해 젊음을 불태웠던 불무리 용사들. 통일의 그날까지 불무리의 혼은 계속된다. 잘 봤습니다. 아직도 이른 봄이라서 물이 엄청나게 차거든요. 차갑죠. 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나 돈 내고도 못하고 아무나 못하는 체험입니다. 감기 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어떠셨어요? 어떠셨습니까? 다녀오신 소화 한 말씀씩. 예, 저는 좀 나이가 그 중에서 제일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열흘 동안은 알았고 지금도 이 등이 결려가지고 예, 제대로 이 누구하고 악수도 제대로 못합니다. 예.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은 편이에요. 아주 혼났습니다. 네. 가지 말 걸 그랬나요? 그런데 그 하고 나니까 아직도 노병은 죽지 않았구나 하는 네. 그러한 그 자신감 또 군복을 입으니까 모든 것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는 그 정신 네. 이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예, 지금도 옆구리가 결려서 지금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예. 이번 촬영에서 무조건 열애로 빠진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누구십니까?
예, 검문관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회 무조건 열회인 이유가 같이 하시죠. 예. 예, 그 당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아,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마음은 있었으나 마음은 있었지요. 그런데 예. 어떻게 꼭 그때 거기 갈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훈련만 들어가려고 그러면 몸이 안 좋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 훈련 받을 때쯤 돼서 그랬습니다. 아,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셨나요? 얼마나 안 어디가? 좋으신데? 네. 몸이 다 불편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항상 열회셨습니까? 기억하시기를. 옛날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만남을 부대 찾아가는 이번에 그 신고합니다 TV 내반 이 프로그램을 이 제작을 하게끔 가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셨다고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혼자 열애로 빠지시고 빠지고 싶어 빠진 게 아니고 어제 그때쯤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4일날 5일날 몸이 안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예. 지금 무슨 청문회 나오신 거 그러면 저 여성현 원사님 별명이 2개나 되신다면서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뭐죠? 마개라는 별명을 가졌었는데. 마개요. 마개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개. 그러니까 꽉 맥혔다는 그러한 뜻에서 마개. 어머나 그러네. 그럼 별명 하나는 또 오픈업니까? 글쎄 잘 따겠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별명 하나 또 있다는 그거는 겁니까? 저 모가지입니다. 모가지. 예. 아, 왜 모가지? 모가지라고 했냐면요. 네. 원래 우리 저 선임하사님이 참 성격이 좀 급한 데다가 철두철미인데 네. 모든 병사가 참 내가 집합을 예를 들어서 시키면 부대원이 빨리빨리 따라 주어서 자기 마음대로 원활히 잘 돼야 되는데 네. 말을 잘 안 들어요. 빨리빨리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러면 화가 나면은 이 모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별명이 모가지가 됐던 뒤에서 겁니다. 뭐라 그랬는데 예. 뭐 틀렸나 봐요. 뭐라 그랬는데. 모가지가 아니고 모가지라고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모가지가 아니고 네 메가지입니다. 메가지. 모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입니다. 이놈이 네 가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 지금 마이크 드신 분이 이 부대 대변인 같습니다. 목소리가 제일 크시고 그래도 거기다가 한 글자를 안 붙이신 게 훨씬 좋습니다. 팔까지 붙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뭐, 예. 근데 곰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곰 한철수 병장님. 네, 내 별명이 곰인데 네. 대변인. 몸이 톤톤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다른 포대 고참들이 족보 있는 별명이라고 붙여줬는데 그래서 저는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참들이 힘든 일은 전부 다 힘이 세다고 저한테 이름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뭐 포훈련 나가면은 뭐 포 잡기도 혼자 올려라. 포다리도 벌려라. 힘든 건. 또 포 발톱도 끼워라. 네. 하여튼 힘든 일은 전부 다 저한테 이름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애먹었습니다. 박헌수 병장님은 별명이 뭡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훈련할 때는 굉장히 동작이 날렵해요. 뚱뚱해도 예. 그걸 보고 이제 그 좀 모습이 좀 무서웠던지 별명을 뚱뚱보사술 해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그걸 써먹었어요. 이야. 네, 한철수 병장님 좀 아주 독특한 요령을 아, 예. 피우셨다고요. 그 출병 때는 그 당시에는 제일 그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좀 더 많이 타 먹으려고 네. 그 식기를 그 식기 그 밑바닥을 그 돌멩이로 전부 저 늘렸습니다. 이게 그 많이 들어가 밥을 그 많이 타 먹으려고. 아, 그러면 이렇게 움푹 파이죠. 그렇죠. 그 전에는 그릇이 이렇게 양은으로 만든 이 그릇을 2개씩을 줬어요. 네. 밥그릇, 국그릇. 예. 근데 이제 우리 사발처럼 생긴 한병장이 거. 예. 예. 빤듯하죠. 처음에 놓으면 빤듯이 잘 가요. 네. 그럼 배식구에다가 이 밥을 배고프니까 좀 더 먹으려고요. 예. 요거를 저 나무로 놓고 이 뒤에가 푹 나오게 때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배식구에다 넣으면은 이게 기뚱기뚱해져요 거기가. 그러면 배식하던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야 이놈아 이게 뭐야 하고 뒤로 확 구두발로 한번 눌러요. 예. 그러면 안으로 쏙 들어가면 밥이 더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유, 참 일껏 그렇게 구부렸구만. 저도 예. 군대 있을 때 망치로 그릇 밑바닥을 때려서 늘려가지고 네. 그런 적 있어요? 군
물건 파손이라고 영장 발표했어요. 자, 그렇지만 요령 그런 저런 요령도 있지만은 요령 가지고 통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격인데 그 시절에 사격에 얽힌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병영 수사. 훈련소 입대부터 저녁의 그날까지 계속되는 사격 훈련. 한 방에 끝낸다. 불무리 람보 박헌수. 이야, 오대로 가니 총알들아. 그런가 하면. 사격 고문관 한철수. 람보와 고문관이 같은 곳으로 차례 배치받던 날. 야, 네가 불무리했던 람보 박헌수냐? 네, 이병 박헌수 맞습니다. 아이고 귀여운가? 아유. 사격 고문관 고참 사랑해서 무조건 열애. 새 총을 들고 뛰어보자 펄쩍. 그러나 감사합니다. 야, 한철수 사격 고문관이 좋은 총이 왜 필요해? 야, 박헌수. 미우나 고우나 내 총 닫고 또 닫는데 으이그 고문관 좋은 총도 고문관이네 그려. 그날 이후 불타는 사격 연습이 시작됐는데 밖에서 배타는 심정도 알아달라고요. 화장실 안에서도 연습하니까. 한철수, 내일 사격 시험을 잘 봐야 니네 상병 진급할 건데 내일 열심히 들어서 둘 다 상병 달 수 있게끔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총만 딴다고 되냐? 기도하는 한철수, 기고만장 박헌수. 과연 결과는? 와, 연습 많이 하더니 람보, 아직도 내가 고문관으로 보이냐? 이짜자는 아이 원수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천하의 가지고는 안 돼. 람보도 우발탄을 쏘네 그려. 우연인지 운명인지 람보보다 먼저 상병이 된 왕년 고문관 한철수. 그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으니 진급 먼저 됐으니 고참 사랑이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람보의 복수작전 제1단계. 한철수가 아끼는 총을 반납하게 해서 심리적 안정을 잃게 한다. 그래 한상명 너 마침 잘 만났다. 네 총이 너무 낡은 걸로 판정이 됐으니까 반납하고 다른 걸로 받아. 알았지? 정돈 총을 꼴클이 바꿔야 돼. 제1단계 성공. 손에 익지 않은 그렇죠. 총을 잡으면 좀 긴장이 아끼던 될 총을 거예요. 잃고 불안해진 한철수. 고문관 시절 악몽이 다시 찾아오고 람보의 복수작전 제2단계. 현란한 사격술로 상대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람보의 명예를 되찾은 박헌수. 역전. 슬슬 장난기가 발동하는디. 뭐야? 에구 그날 난 사격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았다. 그러니까 사격은 노력에 의한 거지 그 뭡니까 요령이나 요령만 뭐 갖고는 그런 절대 건 아니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예. 한철수 병장은 그때 총을 그렇게 그런 걸 골랐어요? 그 상병 진급 해가 병장 진급 볼 때는 예. 그 총기 그 검열에 나왔는데 총구가 너무 나가다가 그 총을 그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새 총을 받아갖고 예, 뭐 새 고전을 총을- 하셨구만. 새 총을 받아가지고 병장 진급을 받는데 그 총으로 한 5번 만에 병장 진급을 됐습니다. 그 사격. 야. 그 이야, 시험을 어려우셨네요. 가지고. 예. 그 맨 처음에 그 예. 받으면 새총은 크릭 이것도 맞춰야 되고 손에 익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봐봐요. 그래도 제가 먼저 병장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 구관이 역전됐어요. 명관이라고 그래도 먼저 진급하고요. 예. 뭐 사격을 잘하려면은 뭐 총이 나쁘고 필요가 없어요. 사격술이 좋아야 되니까 그거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어떠냐 철수야? 제가 보기에는 한철수, 박헌수 두 예비역은 진급을 놓고선 뭐 티격태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아까부터 예, 김교훈 병장은
두 사람을 한심한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경배. 사격하면은 제가 이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제 동기가 참 그 서신으로 인해서 참 좋지 않은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진급대가 놓치면은 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그 옷을 입고 그 사격장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 부관님 옆에 계세요. 어허. 그래서 얼굴은 김경영인데 명패는 김영기거든. 그래서 근데 웬일이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고서는 딱 사격을 했죠. 해가지고서는 병장을 달아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대리 사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리 사격. 네. 전후에. 전화기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진정한 전우회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덕을 입은 병사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전우회였겠죠. 그렇죠? 예. 아유, 아무튼 참 고마운 전우들 중에 한 분이시면 분명 없습니다. 예. 이 자리에 없는 예비역 가운데 보고 싶은 전우, 고마운 전우가 분명히 계실 텐데 석성영 병장님. 신병 대기 시절에 네. 본부 포대에 대기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 발령을 못 받고 있을 때 제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의무대 일주일간 입원을 했는데 네. 참 이름도 성도 모르는 고참님이 제 쫄병이 참 불쌍하고 얼마나 참 보기가 역겹겠던지 라면을 타다가 끓여서 자기 손으로 끓여서 야 군대는 안 먹으면 죽는다. 너만 슬프다. 먹어서 하니까 라면이라도 먹어라. 그리고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라면을 끓여주고 하는 그 때가 정말 참 그때는 그 고참님한테 표현을 못했지만 그 시절을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참 고맙고 참 그런 분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고마움이 지금도 참 머리에 떠오르고 생각이 납니다. 박헌수 병장님,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맙지 않은 경우. 아유, 있죠. 우리는 신병 생활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동기생이 8명이 같이 갔어요. 8, 9명이 되는데 첫날 밤입니다. 부대 배속 받아가지고 첫날 밤에 쫙 침상에 들어놓는데요. 머리를 쫙 맞춰서. 예, 일렬로 그 맞춰야 돼요. 또 자는 것도.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데 멋이 뜨뜻해요 얼굴에. 네. 그래서 보니까 고참들이 술이 취해가지고요 실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쫄병들이 첫날 밤이고 어떡합니까? 우리 저 동기생 8명이서 뚫뚫 뭉쳐가지고 저 모포를 몇 장을 덮쳐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잔 역사도 있습니다. 아니 그걸 피하거나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참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요. 그냥 누워서 샤워를 했군요. 그 당시 고참들은 그 제대 말년 그 고참들이었습니다. 예. 왜 그 당시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68년도 아마 그 무장공부가 청와대가 내려온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무장공부가 내려오기 전에는 군 복무기간이 30개월이었는데 그 무장공부가 내려온 후로 그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그때 그 고참들이 제대를 못하니까 그 열받았군요. 그렇죠. 대변인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두 분께서 지금부터 병영 통신을 한번 해보자. 아, 그러죠. 그 사연으로. 라면을 끓여주신 그 고마운 병장님한테 고참님한테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고참님한테 그때 참 그 고마움은 그때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그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은데 듣고 참 감사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박헌수 병장님. 무섭고 아주 첫날 밤이었었는데 그때 그 참 신뢰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주신 고참님, 저를 보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무쪼록 한번 만나가지고 포장마차에서 막걸리라도 서로 한번 나누면서 옛날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어디 계시는지 모르니까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 사시는 분인지 이름 같은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대변인에게 마이크를 넘기시는군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경상도 밀양의 김병장입니다. 밀양의 김병장입니다. 김병장님. 알겠습니다. 지금도 쉬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의 후배들이 정말 영상 편지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병영 통신.
영채화용 35년 전 아버님 근무부 불무리 마크를 35년이 지난 지금 이 두 아들이 양 어깨에 지고서 따뜻한 불무리 부대 용사로서 국방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형제가. 여기 있는 한인 형은 제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잘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을 이미 먼저 하나 지키는군요. 보여드렸어야 될 28살 먹은 큰아들을 군대에 보내시고 걱정하시는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곳 군대에서 많은 걸 배웠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태욱이가 차장님이 먼저 제대해서 잘 보살펴야 될 겁니다. 동생이 고참.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공병 안녕하십니까. 육군 상병 사격 최태입니다. 저는 의무병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등병 때 환자명이 치통약 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통에서 치액이라고 써져 있는 약을 찾아 그 환자에게 주었습니다. 환자는 한동안 그 약이 좋다며 저 계속 찾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통약으로 알고 드린 거야. 알고 보니 치질약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부대 병사 여러분, 두 번의 실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운명 최태림을 찾아주십시오. 국효. 어머님, 생지 아들 대영이입니다. 15살 때 홀로 되셔서 포장마차로 여태까지 저를 길러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친구들하고 어머니 가게 앞을 지날 때면 창피하다고 모른 척 지나치곤 했죠. 어머니도 그걸 아셨는지 애써 눈물을 참으시며 돌아서곤 하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못난 아들 비로소 군대에 와서야 어머님의 참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이 자식 곧 어머니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국효. 사랑하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진영입니다. 전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희 키우시느라 막노동까지 하시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 철이 없어 어머니 속만 썩여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 여기서 진정한 사나이가 되어 어머니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공격. 말도 잘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 대박입니다. 저는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니 은혜만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공격. 수진이 부모님, 제가 바로 김정락입니다. 그동안 도둑놈이었던 저희 만남을 계속 반대하셨는데 저희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연처럼 만난 저희를 찾았다고 집착하지 마시고 허락하고 지켜봐 주십시오.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방탕한 시절 부모님 몰래 핸드폰을 사 120만 원의 요금이 나왔습니다. 100일 휴가 때 어머니께서 그 영수증을 제게 주셨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부대 복귀 후 한 푼도 안 쓰고 15개월 동안 15만 원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105개월 남았습니다. 부모님, 본분 연장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건이야, 나 지영이다. 캠퍼스에서 우리 몰래 다녔었는데 이제 다 들켰다. TV에 다 나온다. 건이야, 사랑한다. 그리고 100일 갈 때 꼭 달려가라. 기다려라. 그리고 본 남자들 건들지 마십시오. 내 겁니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 저잘 빠지고 있습니다. 90에서 85kg로 벌써 5kg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친구들아, 내 여기 와서 새로운 별명 생겼다. 나 정말 백남봉 닮았냐? 할머니, 사랑하는 막내 손자 일진입니다.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고 저희 사남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이 추운 겨울날 할머니께서 수산된다해서 거기서 생각을 하니 이 막내 손자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 손을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할머니? 하지만 제가 제대해서 할머니 그 손 시려운 손은 절대 싫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작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IMF로 아버지가 2번이나 구도를 내시고 10년 넘게 정잡던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머니 가슴앓이 하시며 아버지와 다투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가 입대한 이곳 30년 전 아버지가 근무하던 그 부대, 그 내무시장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생활하면서 전 아버지의 실수를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설 연휴 때 오지명님대로 포상에 쭉 땄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지 뭘 그래! 사랑합니다, 어머니! 전국에 계신 훈련병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아들을 강하게 훈련시켜 조국을 지킬 수 있는 늠름한 군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머님, 생신인데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찾아뵙고 싶지만 저에게는 이 훈련병들을 가르쳐야 될 부여단 임무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님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아유, 좋은 사연들이에요. 네, 정말 가슴 야. 찡한 사연들과 네. 함께 사나이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아유, 조금 전에 그 소대장님인가요? 네. 그분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든든하네요. 네. 믿음직스럽고.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 보고 싶었던 그 손자. 참 연산군하고 인수대비가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안 보고선 참. 야, 할머니도 얼마나 또 가슴 뜨겁게 그러게 말입니다. 손주의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군 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한 번쯤은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이 갑니다. 한철수 병장님. 이맘때면 부대 뒷산에 진달래가 만발했습니다. 진달래꽃을 보면서 고향을 많이 그리워했고 또 야간에 보초 서면서 가족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목소리로 들을 때는 진달래 보고 울 뿐 같진 않은데. 그래도 때는 웁니다. 고향 생각나고. 예. 한철수 병장님 정말 평소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현역 같으세요. 그래요. 이게 다 군대 생활 그래서 겪은 그 경험입니다. 네. 고향 생각하면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남들은 보초서면서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시는데 저분 아이고 어머니 정말 시원시원하신 분이에요. 예. 네. 또 김동석 병장님. 예. 울었던 기억. 저는 그 뭐 첫 휴가 왔다가 저 군대 생활한 지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그래도 그 전우들 뜨거운 전우회로 잘 마쳤죠. 예. 여성면 원사님? 한 번은 그 부대 그러니까 알스프 훈련이죠. 그러니까 진치 점령 훈련입니다. 예. 진치 전개 훈련. 한탄강변에다가 그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밥을 짓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기철이라 갑자기 위에서 그 소낙비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뭐 물이 한탄강 물이 급속도로 불어가지고서 내려왔지요. 그럼 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밥을 짓다 말고 이동을 했습니다. 네. 이동을 해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이미 식사 시간이 이제 거의 지나다시피 해가지고 급히 그걸 반쯤 익은 밥을 그대로 이제 갖다가 병사를 했는데 이제 반은 생쌀이지요. 네. 이 훈련을 고되게 하고 배고픈 병사들한테 그 생쌀밥을 먹였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사관은 그 병사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 역할을 다 못한 데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생쌀밥을 먹였을 때 마음이 아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병영통신에서 동생은 상병, 네. 형은 이등병 그런 경우가 있었죠.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데 제작진이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도 불무리 부대 포병 출신이래네. 이야. 네. 근데 저 한철수 인연이군요. 병장님도 비슷한 경우라면서요? 예, 우리 부자 삼부자도 포병 출신입니다. 그래요? 큰 아들은 백굴부대 포병으로 근무했었고 예. 작은 아들은 자주포 부대 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포병 가족입니다. 네. 이 포병도 유전되나 보죠?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드님들도 목소리가 원래 크세요? 네, 전부 다 큽니다. 아, 포를 쐈으니까. 예. 네. 그 삼부자가 모여 있는 걸 좀 꼭 보고 싶네요. 언제 한번 제주도로 내려오시죠.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소리 치세요. 다 들려요. 삼부자가 모이면 어느 포병이 제일 소리가 큽니까? 아무래도 아버지 포소리가 제일 크죠. 참 병영통신에서 네. 치통약을 줘야 되는데 치질약을 네. 준 그 의무병. 치핵 이렇게 있으니까 비슷한 줄 알고. 그러게요. 아유 그 병영통신을 본 그 치질약을 받은 그분은 어땠을지 참 표정이 궁금합니다. 그 병사를 우리가 빨리 찾아가지고 예. 병영통신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 약 준 사람한테 보내줘야 돼. 네. 이야, 참 희한하죠. 정말 어떻게 네. 또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대요. 자, 다음에 우리 기억력을 한번 좀 테스트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승수 병장님, 지금은 복무신조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군인의 길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아, 군인의 길 위해느라고 고생 많이들 했죠. 예, 많이 지금 했습니다. 기억합니까 혹시?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한철수 병장 네, 저는 기억합니까? 좀 마이크를 기억합니다. 듣는데. 네.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다. 네. 그 다음이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어딥니까? 불물의 네. 부대입니다. 네, 역시 뭐. 아, 저분이 오늘 연출하세요?
아, 시간 관계상. 네. 근데 그 누가 봐도 시간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충 그 정도 외는 것도 대단한 그럼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기억하기 참 어려운데 신세대 이 병사들은 네. 외는 방법이 독특하답니다. 그 시범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어떻게 외는지. 싶습니다. 본보신조. 세종 이평 김세총 일병 유인춘 위아 복무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육군이다 넘버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넘버 투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넘버 쓰리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넘버 포 네.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고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예. 현역 사병들은 시간이 남나봐. 아니죠. 자, 딱딱하고 뭔가 힘든 거는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재미있게 하다 네. 보면 더 즐겁지 아니, 시간 않겠습니까? 관계상 다 못하시겠다고. 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병영수첩 2. 말썽 많고 군기 빠진 차리포대가 사격 훈련을 하던 날 언제나 어디서나 즐긴다 왕고참 양승수 병장 복무신조요. 양병장님 지금 과치병한테 부전하였습니다. 저런 50 뭐라고 50? 저런 50이야 우리 50이야. 잘 안 들려. 저런 50 아직도 우정기 안 고쳤나? 아우 한 수 없지. 안면이 뒷면이야. 안면입니다. 안면이니까 우리 50. 을래 별교사한 계산법도 다 있구먼. 저렇게 할 일이 아닌데. 으이구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엉겨리 통신병이 간집병 잡겠네. 많이 다치냐? 야 정말. 나 양병장 군기는 빠져서도 쫄병 사랑은 꽉 찼다. 응? 차례보다 엉망이야 엉망. 이번 측정에선 차례포대는 다른 포대 지원이나 해. 우리 포대 화장실에 막혔는데 좀 풀어주겠나? 뭐야? 차리포대 엉뚱한데 부수는 데는 1등이잖나. 희망스러워. 우연히 포대장들의 대화를 듣게 된 양병장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 날아가는 새 아니 파리도 떨어뜨린다. 차리 포대원들의 맹훈련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방열 준비. 자나깨나 포 생각뿐이었다. 포다리 벌리기.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평가받는 포대 측정 훈련 날. 쟤들이 빠진 차리포대도 맞아? 맞아. 꼴등님이 정했다니까. 뭔가 달라졌다. 시작도 하기 전에 다른 포대의 기세가 꺾인 차리 포대.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법. 드디어 포대 측정은 시작되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차리 포대원들. 신이시여, 우리가 진정 차리 포대란 말입니까? 갈매기 하나, 갈매기 둘 이상. 한 채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 경감 수절 몇 발? 과연 차리 포대는 명중시킬 수 있을까? 일반. 일단은 첫 단추를 잘 끼운 차리 포대. 자신감을 얻은 차리 포대원들. 명중 또 명중. 가슴까지 시원한 명중 세례는 계속되고. 자, 마지막 한 발이다. 힘내자. 포대 우승의 영광을 눈앞에 둔 순간 차리 포대 최대 위기가 닥쳐오는데. 공격. 그래 끊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 비켜.
주먹으로. 와. 나왔어요. 거의 뭐 무쇠 팔, 무쇠 다리, 로켓 주먹 아닙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던 그날 이후 찰리는 최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아니 하여튼 우리 한국군의 응용력은 하여튼 아르존이 돼요. 저포 만든 사람도 주먹으로 쳐서 터뜨리려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직까지 저는 꾸준살이의 배기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안 바뀌는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말이죠. 화면에서 양병장 때문에 포탄이 잘못 날아가가지고 뭐 큰일 날 뻔한 그 모습을 봤는데 고구마 포탄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고구마 탄통에 바킹을 빼고 물을 넣고 뗐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바킹을 있는 채로 그대로 놓고 불을 떼면서 자기네들 또 두 사람이 서서 그럽니다. 저기서 걸어놓고 불을 떼고는 야 터진다 그러더니 빵 했어요. 보니까 고구마가 이 모자고 옷이고 다 들어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죽는다고 둥그는데요. 저희들은 어디 웃음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다 뛰어와가지고 의무병을 실어 갔는데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눈만 내놓고 전부 붕대로 다 감았었더라고요. 그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유명한 고구미 사건이군요. 그러죠. 폭탄 사건이 보통 폭탄 사건이 아니죠. 한통에 또 어떻게 고구마를 쪄 먹을 생각을 또 하셨는지. 연륜 있는 고참들이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 시절에는. 예. 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네, 또 대변인 말씀. 그 뭐야 탄통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 탄통 구하려면은 저 고참들이 구해와서 그 쫄병한테 그 고구마찌라 시켰는데 우리 할 때는 그 탄통 못 구하니까 알철모 철모에다가 우리는 고구마를 삶아 먹었습니다. 그건 안전하죠. 알철모로. 그거는 안심하죠. 그거는. 네, 잘 봤습니다. 네. 여성현 원사님 후배들 본 느낌이 어떠신지 또 바라는 것이 좀 있으시면은. 저는 전역 한 지는 8년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옛 전우들을 만나기는 30여 년 만에 만났고 네. 불무리에 가기는 약 20여 년 만에 갔지요. 가서 보니까 건강하고 저희 후배들이 아주 건강한 몸으로 사기가 왕성하고 또 철저한 교육 훈련을 임하는 걸 보고 상당히 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양승수 병장님께 끝으로 사나이의 일생의 군의 의미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군에서는 남이 못 배우는 걸 많이 배웁니다. 딱 세 가지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 첫째 인내심, 그 다음에 책임감, 그 다음에 한 명 된다는 거. 지금 사회에서도 저 뭐든지 한 명 다 되고 있습니다. 네, 불같은 정열과 뜨거운 전우애로서 함께 뭉쳤던 30년 전의 회고. 아주 즐거움 속에 여러분의 그 군에 대한 향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들에게 즐거움 함께 전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역 여러분, 경영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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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